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단지는 OTL 반포입니다. 신반포 21차 재건축이죠. 자, 이제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 동입니다. 두 개 동. 적저, 동은 두 개고 최고 20층까지. 총 201세대. 여기 중에 임대가 42가구 있습니다. 근데 임대는 여기 총 201세대입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은 87세대. 약 한 40% 정도 되죠. 그리고 분양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평당 8천만 원 초반 정도 예상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청약 접수도 2026년 2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요것도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필요 자금은 최소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후분양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 조달 기한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시세 차익은 20억 이상입니다. 자, 제한사항은 모든 제한이 다 걸리죠. 전매, 실거주,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그 순서는 요 순서대로 가려고 합니다. 단지 정보, 청약 정보 쭉 보고 배치도나 평면도, 그리고 현재 시세 정도까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 하나, 동 두 개, 동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가 있죠. 이게 아마 커뮤니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 20층 높이고 동은 두 개지만 좌우로 옆으로 쭉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 커튼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단지 외관이 고급화된 모습입니다. 하게 되면 뭐 3, 4개월 안에 정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내고 잔금 내는 시기가 정말 팍팍하다. 동수는 두 개 동. 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안전진단서부터 이렇게 착공 신고까지. 착공은 벌써 22년 3월. 약 3년 전, 3년 반 전부터 착공에 들어갔죠. 보시면 조합 설립이 2017년 5월에 하고 관리 처분이 2021년 4월에 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 난 후 4년 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겁니다. 정말 빠르죠.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릅니다.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천하는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합원들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토어제로 다시 묶여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들은 정말 큰일 났죠. 팔지도 못하고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인데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대수는 적지만 임대가 껴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착공을 하고 곧 입주를 앞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7월 달 기사죠.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자, 이 사망사고 때문에 포스코 ENC 정말 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특히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정말 큰 제재를 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원진들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건설 현상을 즉시 중단. 이것 때문에 OTL 반포도 좀 피해를 봤죠. 그래서 분양이 한 단계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 12월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OTL 홈페이지 가보니 분양 예정이 2025년 12월에서 2월 달로 밀렸어요.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예정 신반포 21자 재건축이 26년 2월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데일리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사죠. 보시면 아크로드 서초가 평당 분양가를 7,814만 원으로 확정을 했죠. 분양가 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합니다. 그런데 OTL 반포는 아직 분양가 산정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준한 분양가를 책정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약 한 8천만 원 정도. 그 이유는 보시면 자, 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OTL 반포는 여기 경계로 여기가 잠원입니다. 잠원. 여기가 잠원. 그리고 요 중간쯤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반포. 그리고 요 밑에가 바로 서초죠. 보시면 평균 집값을 보면 잠원동이 서초동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도 이를 좀 고려하면 이 물론 소형 단지긴 하지만 OTL 반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후분양입니다. 후분양. 아파트가 지금 90%
이상 지어진 단지예요. 그래서 옵션이나 발코니 비용이 벌써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뭐 발코니를 확장하고 싶지 않다, 에어컨을 넣고 싶지 않다 해도 벌써 이미 공사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 분양가 안에 모든 부대 비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 보인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20평은 16.5억, 25평은 20.5억, 34평은 26.8억 정도. 근데 8천만 원보다 좀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소형 평형은 좀 평당 분양가보다 좀 높게 측정이 되고, 대형 평형은 평당 분양가보다 조금 낮게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 남아있는 동과 남아있는 호가 좀 비선호, 그리고 저층 2, 3, 4층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배정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에서 요 물량이 확정이 됐어요. 보시면 총 251세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이 87, 보유지가 두 가구, 그리고 이 임대 세대가 42가구. 예, 임대 물량이 좀 많죠. 자, 그리고 보시면 분양 물량을 보시면 84 타입 이하의 분양 물량이 50% 이상은 특별 공급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84 이하 여기까지는 50% 정도가 특별 공급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24가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특별 공급 빠지면 1순위는 한 10세대, 12세대 나오겠죠. 그리고 59 타입은 약 한 20세대 남짓, 84 타입은 한 4세대, 그리고 요 97 타입 넘게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됩니다. 보시면 97 타입 같은 경우는 총 3세대인데 모두 다 가점제로만 뽑아요. 그리고 113 타입은 총 5세대 뽑는데 4세대가 가점, 1세대가 무주택 추첨. 115 타입은 2세대인데 2세대 모두 가점. 130 타입은 1세대 뽑는데 1세대 가점. 즉 무주택 추첨 물량만 있고 유주택, 즉 1주택 추첨 물량은 없습니다. 좀 아쉽죠? 소형 평형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세대가 좀 되니. 그런데 네, 대형 평형에는 없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배치도를 요 지도에 한번 제가 오려서 넣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위아래로 쭉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반포자이, 뒤에가 얼마 전에 입주한 메일프유자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포역 7호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OTA로 반포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대형 평형이 보이시나요? 요 보라색? 요 대형 평형, 7호선 바로 옆에 대형 평형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 극소형 평형은 보시면 여기, 그리고 최우측,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최우측에는 소형 평형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대부분 남향 아니면 남동향 아니면 남서향으로 배치했는데 요 동그라미 친 요 44 타입은 유일하게 동향을 배치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대형 평형은 요 좌측 그리고 우측 사이 요 정도에 위치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동과 동 사이에 스카이 브릿지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반포자리가 있다 보니 아파트 조망은 사실 단지 뷰예요. 이제 평면도를 봐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44 타입, 45 타입을 보려고 합니다. 자, A 타입을 보면 투베이입니다. 투베이. 투베이라 방 하나가 북향을 보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보통 44 타입 약 20평형 같은 경우는 보통 다용도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용도실을 항상 요 베란다에 놔야 되는데 다용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매우 좋죠. 그리고 여기가 복도식 같아 보이지만 복도식은 아닙니다. 복도가 요렇게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3베이 같은 경우엔 다 좋은데 이 3베이가 원래는 요 안방이 요 좌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훨씬 평면이 좋고 여기에 환기창이 뚫려 있어서 마통풍도 가능해야 되는데 마통풍 안 되고 방 두 개가 몰려 있고,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다용도실 있고. 그래서 말이 3베이지 판상형은 아니고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3베이 타워형.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A 타입은 여기, 그리고 B 타입은 요 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타입에 요 서양 세대가 있네요. 그래서 요 A 타입은 상대적으로 좀 배치가 안 좋죠.
그나마 요 경부고속도로 가까운 여기 배치되는 게 그나마 낫죠. 그래서 보시면 굳이 평면의 선호도를 따지자면 A타입보단 B타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5구 타입을 보죠. 와, 25평인데 4베이 판상형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 정말 좋은 이유가 거실을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봅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방 3개도 남향을 보죠. 그리고 판상형이다 보니까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4베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방 3개가 거실과 같이 밑에 라인에 있다 보니 안방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빠집니다. 정말 좋죠. B타입 보시면 드레스룸이 조금해요. 보통 25평 드레스룸이 이 정도죠. 그래서 A타입은 정말 잘 나온 평면이다. 그리고 B타입 보시면 투베이 타워형,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새 타워형은 사실 양면 개방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방, 여기도 개방 해서 좀 개방감이 좋게끔 하는데 좀 단일창인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면 선호도는 무조건 A가 좋다, 압승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보면 그래도 A타입은 우측, 요 끝에 위치하지만 B타입은 요 메인 동이라고 볼 수 있죠. 스카이브리지 바로 옆에 있는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배치는 B타입도 나쁘지 않다. 84 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 아까랑 똑같죠? 근데 정말 좋은 점이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이 4개예요. 와, 너무 좋죠. 서울의 84 타입인데 방이 4개다. 정말 좋습니다. 발코니 삭제가 안 된 거예요. 발코니 삭제가 안 돼서 정말 좋고 현관 팬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평면이고 수납도 정말 좋죠. 드레스룸도 당연히 넓고. 그리고 배치 동 호스를 보면 요 오른쪽 동에 위치하고 요렇게 여기 호스에 위치합니다. 자, 97 타입을 보죠. 약 38평형. 84A 타입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현관 팬트리 알파룸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요 좌측에 여기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97A 타입도 너무 좋다. 그리고 97AP나 97BP. 자, 펜트하우스죠. 97인데 펜트하우스형. 보시면 A랑 B랑 비교를 해보면 A는 이 3베이 판상형 2개를 모아놓은, 그리고 B타입은 타워형 2개를 모아놓은 모양입니다. 딱 봐도 여기가 타워형 같죠? 딱 봐도 여기가 판상형 같고요. 그래서 하부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상부층에 이렇게 또 집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부층엔 방이 2개 있고요. 상부층엔 방이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그리고 B타입을 보시면 하부층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실이 정말 넓죠. 상부층엔 방이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펜트하우스라 당연히 테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97 B타입 테라스는 요 가운데 호 라인에 위치하고요. 97A 타입은 요 우측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워낙 취향을 타니까 그래도 A 타입이 좋아 보이죠. 방도 많고. 그리고 대형 평형을 봐보겠습니다. 113A랑 113B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한 게 A형, 세대 분리를 안 한 게 B형입니다. 자, B형부터 보시면 무려 5베이, 5베이 판상형입니다. 방 4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봅니다. 와,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남향이죠. 그리고 뒤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파룸 같은데 알파룸보다는 훨씬 큰 크기죠. 그래서 방 하나로 봐도 되죠. 그리고 팬트리며 창고며 팬트리며 정말 많죠. 수납 공간도 정말 많아요. 저는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 이렇게 5베이 판상 구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분리형은 4베이 판상형의 원룸형 구조입니다. 저는 원래 세대 분리형은 별로 비추하는데 이렇게 생긴 세대 분리형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독립시킬 자녀가 있다 하면 부모들은 여기 살고 독립시킬 자녀를 여기다 독립시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룸이지만 모든 게 다 갖춰졌죠. 그리고 바로 옆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13 타입은 특이하지만 좋아 보입니다. 자, 115 타입을 보시면 이것도 세대 분리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가져와 봤는데 일반형은 타워형을 쪼갰습니다. 보시면 여기 타워형, 여기 타워형. 네, 총 2세대 분양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세대 중 가장 큰 130 펜트하우스입니다. 와, 보시면 상부층과 하부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죠. 하부층에 현관이 있습니다. 여기 하부층에 현관이 있고 딱 보면 3베이 판상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 여기 계단이 있고요. 계단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또 방이 나오죠.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도 판상형 구조죠. 방 2개가 있고 뒤에 방 하나가 있고 총 방 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3베이 판상형 2개를 합쳐놓은 평면이다. 위치는 여기 위치합니다. 시세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OTL 반포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메이플자이, 앞에는 반포자이 이렇게 있어요. 메이플자이는 작년에 입주했는데 52.8억을 찍었습니다. 이게 아직 2년이 안 돼서 당연히 입주권 거래입니다. 입주하기 전 입주권 거래로 된 거고, 양도세 문제로 지금 거의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권 거래 자체가 52.8억이다. 그리고 앞에 반포자이는 오래된 아파트죠. 지금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48억 나왔습니다. 48억.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있는 OTL 반포는 사실 세대수가 정말 적어요. 하지만 초신축이라는 점을 보면 당연히 메이플 자이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반포 자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물론 반포 자이가 정말 좋은 점이 많죠. 정말 큰 세대수고 초품화 중품화를 가졌고 그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좀 구축이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OTL 반포는 현재 기준 5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억 이상은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초구에 위치해요. 요 강남 3구라 부르죠. 서울, 강남, 송파 여기 중에 제일 좌측인 서초구에 위치합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요 잠원동에 위치해요. 잠원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강벨트를 끼고 있고, 우측으로 좀 가면 여기가 바로 강남구죠. 여기가 강남구. 요 이제 지도를 봐보면 OTL 반포 뒤로 메이플자이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반포자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천초, 원천중, 보시면 원천초 배정이고요. 중학교는 경원중이나 원천중 배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회색으로 칠해놓은 신반포 2차부터 19, 25차, 22차 여기가 다 재건축 진행 중이죠. 그래서 다 새 아파트가 될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뭐 워낙 상업지구라 워낙 많죠. 뉴코어 아울렛, 여기 센트럴시티,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또 있고요. 또 학원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보로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메이플 단지를 지나쳐 잠원역까지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까지 있어서 뭐 지방 가기도 편하고 한강도 가까워서 한강공원 가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로서는 역시 두말하면 입 아프다, 이 정도 수준이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지금 몇 번째 연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연기할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공고에서도 26년 2월에 공고가 나온다고 했죠. 이러다 진짜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내겠어요. 후분양 중에서도 너무 뒤로 밀린 후분양이라 그래서 중도금을 안 봐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낼 걱정은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계약금 한 10%, 20% 정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바로 또 준비해야 되는, 왜냐면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니 그 몇십억 되는 돈을 바로 융통해야 되니까 정말 청약의 진입 장벽이 정말 높아질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 트리니언을 기점으로 반디클이나 이 OTL 반포 등 요 반포 단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OTL 반포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신혼특공이나 다자녀 같은 경우엔 나이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다녀 나이가 만 2세나 만 6세 점수가 정말 높아요. 근데 청약이 늦어져서 요 아이들이 이 나이대를 넘어서 버리면 지금 5점이 뚝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러면 당첨권에서도 바로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지금 공고예요. 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유익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셔서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유용한 청약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